여러분, 건강한 여름을 위해서 선풍기 사용법, 에어컨 전기 아끼는 법, 전기세 지원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풍기 아직도 믿고 계십니까? 50대를 넘어서면 체온 조절 능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오늘은 선풍기가 체온을 더 올릴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건강한 여름을 위한 아주 중요한 정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선풍기 바람을 맞으면 시원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건 피부만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기온이 32도 이상이면 선풍기 바람은 오히려 몸에 열을 밀어넣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는 땀이 잘 나지 않아 체온이 쉽게 오르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기온이 32.2도 이상이면 선풍기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기온이 35도 이상이면 선풍기만으로는 열사병 예방이 어렵다고 경고합니다. 오타와대와 하버드대 공동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기온이 33도 이상이면 선풍기 1m 앞에 있어도 심부 체온은 0.3도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부 체온은 심장, 폐, 간 같은 장기의 온도입니다. 피부는 시원해도 장기는 계속 뜨거운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몇 시간만 지속돼도 탈수, 어지럼증, 의식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에어컨을 22도로 낮출 필요는 없습니다. WHO는 에어컨을 27도로 맞추고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면 방 온도가 4도 이상 내려간다고 설명합니다. 강한 냉방이 아니라 현명한 조절이 체온을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50대 이상이라면 특히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건강도 지키고 전기세도 줄이는 실전 꿀팁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세요. 이제 에어컨 사용법과 전기세 절약법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실수, 외출할 때 무조건 에어컨 끄기. 90분 이내의 외출이라면 끄지 않는 것이 더 경제적입니다. 꺼졌다 다시 켜는 순간 실외기가 강하게 작동해 오히려 전기 소모가 더 큽니다. 두 번째 실수, 제습 모드만 사용하면 전기 절약된다. 오해입니다. 제습도 냉방과 동일하게 실외기가 돌아갑니다. 냉방으로 시작해 한두 시간 후 제습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실수, 바람 방향을 아래로 설정하기. 바람이 발끝에 닿으면 시원하다고 느끼지만 공기는 위에서 아래로 순환해야 실내가 고르게 시원해집니다. 그래야 냉방 효율도 높아집니다. 네 번째 실수, 리모컨의 오토 버튼 무시하기. 이 기능은 온도를 유지하면서 실외기의 출력을 자동으로 조절해줍니다. 설정 온도 도달 후 불필요한 전기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실수, 햇빛을 막지 않는다. 남향창이나 베란다, 유리창으로 들어오는 햇빛은 순식간에 실내 온도를 4도 이상 올립니다. 암막 커튼이나 밝은색 블라인드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여섯 번째 실수, 필터 청소를 하지 않는다. 먼지가 쌓이면 냉방 효율은 떨어지고 전기세는 훨씬 많이 나옵니다. 2주에 한 번 10분만 투자해 필터를 청소하세요. 그것만으로도 7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 안 누르셨나요?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전기세를 아예 정부가 줄여주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소개하겠습니다. 전기세를 대신 내주는 제도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이 제도의 이름은 바로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정부가 여름철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전기요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가구 원수에 따라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거나 바우처 카드 형태로 받을 수 있어 사용자 입장에서는 매우 편리합니다. 가구별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는 약 29만 원, 2인 가구는 약 40만 원, 3인 가구는 약 53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최대 70만 원입니다. 그럼 누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조건은 두 가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소득 기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등이 해당됩니다. 두 번째, 세대 특성 조건입니다.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6세 미만 영유아, 임산부, 장애인 등록자, 희귀중증 질환 환자, 한부모 가정 등이 포함됩니다. 혹시 나는 해당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셨다면 꼭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상위 계층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고 조건도 다양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합니다.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본 두 가지만 준비해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세요. 신청서는 3분 안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현장에서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에너지 바우처는 여름철 냉방비뿐 아니라 겨울철 난방비도 감면됩니다. 1년 내내 전기세 걱정을 덜 수 있는 정말 든든한 제도입니다. 이건 기회입니다. 단순히 몇 천 원 할인해주는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정부가 직접 전기세를 줄여주는 강력한 정책입니다. 정부가 도와줄 수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그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부모님, 형제, 지인 중 해당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꼭 이 정보를 알려주세요. 신청서 한 장, 3분의 시간으로 여름 전기세 걱정을 없앨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하루 종일 에어컨을 켜도 전기세를 절반으로 줄이는 방법을 모두 확인하셨습니다. 짧은 외출에는 끄지 않기, 냉방과 제습 효율적으로 전환하기, 바람 방향 조정하기, 오토 버튼 활용하기, 햇빛 차단과 필터 청소하기, 그리고 정부 지원금 70만 원까지 받는 방법까지. 이 모든 내용은 한여름 폭염 속에서도 시원하고 건강한 하루를 보내기 위한 실전 가이드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실 일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들은 내용을 바로 실천하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소중한 정보를 아직 모르는 주변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당신이 보내는 영상 하나가 한 가정의 여름 전기세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당신과 주변을 바꾸는 힘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오늘부터 전기세를 아끼자를 남겨주세요. 당신의 댓글 하나가 우리의 힘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의 실천이 됩니다. 올 여름 인생의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 부모님과 지인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준비합시다. 건강한 여름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